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수소 트램으로 건설 계획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도 통과했습니다. 울산의 수소 트램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행정 절차인 중앙부처의 심사 작업이 순조롭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는 지난해 8월 통과했습니다. 전국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울산시는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해 300억 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사업이 필수로 받게 돼 있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도 최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정부와 울산시 간의 원활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경제적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됐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인데 이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타당성 평가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2029년 1월 개통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트램 1호선의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 울산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승인기관인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에 조속한 기본계획 승인 요청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한 달가량의 심사 과정을 거쳐 10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차량 구입 계약비와 설계비 등 총 120억 원을 정부에 요청 중입니다. 한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없는 무가선 수소트램으로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km 구간의 건설 예정이며 오는 2029년 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잡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연대라는 단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8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의 책임은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행정 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회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출마했던 안수일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의장 선출과 관련한 시당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조사 시 전반기 의촌에 대한 불복 등 이번 의총 결과 불복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어제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과 선거일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장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며 선거는 오는 7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치러집니다. 현재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남구을 방인섭 의원과 울주군의 공진혁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북항에너지 저장시설 구축공사에 참여한 30여 개 하청업체의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항에너지 저장시설 구축공사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이 장비비 6억 1천만 원, 자재비 4억 2천만 원, 그리고 이미 파산 선고를 한 하청업체를 포함해 피해 업체가 30여 개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청인 한국석유공사와 SK, 대우건설이 이번 체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울산시와 관계부처에서도 체불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로 쉬는 울산 지역의 교사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과 교사노동조합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 피해로 병가나 휴직 등을 사용한 울산 지역 교사는 지난해 59명으로 지난 2022년 29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울산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지난 2022년 모욕과 명예훼손이 59%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엔 모욕과 명예훼손이 30%로 줄고 교육활동 방해가 27%로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가 늘어났으나 울산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한 명당 평균 25,040원으로 지난해 65,913원보다 62%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평균은 지난해보다 20% 오른 84,293원으로 11개 시도가 부담금이 늘었고 울산 등 6개 시도는 줄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오후 중구청장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김재홍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과 김영길 중구청장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정과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번 간담회는 구군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중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 구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 유에코를 활용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공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시장과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30 범위 이내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2024 일산 상설 문화공연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매일 저녁 7시에 일산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오는 15일에는 끼와 재능을 가진 직장인들의 무대인 우리 직장 가수완 동구편이 마련됩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해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했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에 폭염만큼 뜨겁게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 물가인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뜨겁게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울산의 한 해수욕장도 한적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해수욕장. 이곳은 매년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빽빽하게 놓여 있어야 할 돗자리와 파라솔도 관광객이 없다 보니 자취를 감추고 모래사장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껑충 뛴 물가에 시민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숙소와 맛집을 알아보다가도 가격을 보면 망설여집니다. 숙소비가 너무 비싸고 음식도 값도 많이 물가가 올라서 여행비가 엄두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의 호텔과 콘도, 휴양시설 이용료가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울산의 2박 3일 여행을 위해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줘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숙박비를 아끼더라도 껑충 뛴 밥값은 줄일 수 없습니다. 외식 물가도 꾸준히 오르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던 식당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사람도 날씨 더운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관광객도 안 오고 주위에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 조사 결과 올해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함께 오르는 휴가 물가로 인해 시민들의 휴가철 여름 나기는 점점 더 주춤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울산 지역 각 기업체들이 여름 휴가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단체 휴가에 들어간 뒤 9일 동안의 휴가를 마쳤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오는 9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는 S-오일과 SK 등 석유화학업계는 연중 자율적으로 교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반구천 원각화의 유네스코 등재 기원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천을 주제로 한 뉴 반구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초등학생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뉴 반구천을 상상해 주어진 화폭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참가자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대회는 오는 22일 시립미술관 교육실에서 있으며 심사 결과는 9월 초 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생포 고래박물관 전망대에서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장생포 고래박물관 3층 전망대 전시실에서 8개의 미장센 장생포의 꿈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반 스케쳐스 울산의 8명 작가가 장생포의 역사와 문화를 어반 스케치와 수채화, 펜 드로잉 등으로 표현한 작품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중구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어쩌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주민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로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화와 공예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됩니다. 첫 순서로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성남동 골목길 풍경을 주제로 한 어쩌다 어반 스케치 대회가 열리며 오는 10월엔 한글도시 종갓집 중구를 주제로 한 어쩌다 손글씨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이주황 판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무허가로 판매 유통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3,600만 원을, A씨의 직원 4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 수십억 원어치를 업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구매해 택배를 이용해 76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공급받아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차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견의 디스크 수술 후 흉터 조직과 신경이 달라붙는 유착이 발생하는 걸 막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정범 교수 창업기업 슈파인 세라퓨틱스는 생체 내 고분자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척추수술 치료용 의료기기 슈파인젤을 출시했습니다. 슈파인젤은 신경 조직의 흉터 생성을 막아 환자견이 수술 이후 평균 2주 내에 다리 운동 능력을 회복하고 재발이 없는 걸로 확인돼 현재 국내 다수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 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제조와 공사, 가공, 수리, 용역과 기술 개발 관련 수위탁 거래 중 주요 원재료가 납품 대금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입니다. 울산시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재 30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